안녕하세요. 솔라로운 세금생활 설라연 세무사입니다. 혹시 특수관계자 간에 1,000만원 이상을 계좌이체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걸린다던데, 통장에서 1,000만원 이상을 입금 또는 출금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은행에 가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을 입금 혹은 출금할 때 이런 말씀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고객님, 혹시 이 인출금을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고객님,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을 입금 혹은 출금하게 되면 금융정보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아니, 내가 번 내 돈을 내가 사용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법에 있답니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거든요. 이 FIU에서는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고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FIU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고객 확인 제도입니다. CDD라고 하거든요. 고객 확인 제도란 금융기관에서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신원,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해야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법 거래 자금에 쓰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1거래일 기준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을 입금 혹은 출금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금융정보원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 CTR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1,000만원 이상이 반드시 다 보고가 되느냐? 아닙니다. 1,000만원 이상을 입금 혹은 출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금에 800만원, 출금에 200만원, 합산 1,000만원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입금이 1,000만원 혹은 출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요. 이 거래에는 계좌이체는 포함이 안 돼요. 계좌이체, 전자거래, 현금을 수표로 바꾸는 행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표였던 것을 현금으로 인출해가는 행위는 해당이 됩니다. 고액현금 보고제도니까요. 이 고액현금 보고제도는 처음 도입했었을 때는 5,000만원이 기준이었는데요. 점점 3,000만원,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다가 2019년부터는 지금의 1,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고액현금거래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의 기준 금액이 1만 달러였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1,000만원으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최초의 5,000만원이었던 기준 금액이 차차 낮아지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입출국 시에 약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 외국환 거래법에 있어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 때문에도 기준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 이상의 신고는 반드시 보고 대상이냐? No.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액현금 보고제도는 고객이 현금을 입금 혹은 출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거래 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나 어음, 수표로 받아가는 행위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대신에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는 경우 현금을 금융기관에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금을 수표로 바꾸게 되는 경우는 거래 대상이 아니고 계좌의 거래 대금이나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닌 셈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금융정보원은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수사,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세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8대 기관의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했다라는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분들께서도 자신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이나 여러 사장님께서는 간혹 이런 통보서를 받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어떠한 조치가 바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심거래 보고제도가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란 STR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은행 창구 직원 혹은 담당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액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시는 경우에도 어떤 불법 내역이 의심된다 하는 경우에 담당자님의 재량 혹은 담당자님의 판단에 따라 이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거나 불법 자금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 자금 세탁 행위를 하는 것이 정황이 있다,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 의신거래 보고 제도를 의해서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의신거래 보고 제도와 고액현금 보고 제도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알고 나온다는 사실. 단순히 소득세 조사 혹은 법인세 조사를 하다가 어떤 자금 출처의 혐의에 대한 내역이 의심이 되어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세목의 세무조사가 꼭 미리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잠시 세무조사로 샜는데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혹은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반드시 나오느냐, 1천만 원 인출을 하게 되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오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국세청도 공공기관이에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한다면 모든 사장님들께서 벌벌 떠시기도 하시죠. 세금은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납부하는 내역이에요. 어떤 계획이나 검토 없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좌이체든 자금 내역 증빙이 아무것도 준비하시지 않고 계시다가 증여세 조사 혹은 자금 출처 해명 안내 준비하시지 않은 자료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꼭 한번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솔라생과 함께 솔라로운 세금생활